그 투표일 하루를 남겼는데 네. 심정이 좀 어떠실까요? 우선은 이번 평택을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하기 전부터 네거티브전으로 일관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저는 네거티브를 안 했습니다만 상대 후보 측의 도를 넘는 정말 지나친 공세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좀 눈살을 찌푸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21세기 들어선 지도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네, 여전히 뭐 50년, 60년 전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도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국 혁신당 특히 그 조국 대표와의 어떤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설전이 오갔었는데 사실 이 정도로까지 좀 설전이 오가는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네, 공천을 받기도 전에 네, 공천 가능성이 언급될 때부터 벌써 시작을 했길래 아유 이거 음, 뭐 어, 엄청나게 네거티브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각오를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근데 너무 심했어요. 막판에 하는 거는 뭐 음, 이거는 제가 토론회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건 거의 폐륜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그 어떤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그 조국 혁신당 의원들 전원을 동원해서 김영남 후보님과 주변에 대해서 뭐 정부 기관이나 이렇게 확인할 걸 다 확인하고 뭐 굉장히 그 뭐 좀 그렇게까지 했다라고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좀 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 어떤 행정부 감시 권한을 뭐 사적으로 좀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야 이런 또 뭐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선거라는 게 후보 대 후보의 대결이 돼야 되고 그 네. 대결하는 방법도 정책 대결, 뭐 어떠한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에게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까지 제가 보면 TV 토론이나 뭐 이런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안타깝게도 조국 후보님은 평택 의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로 그냥 이 선거가 끝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택 의뢰에 대한 뭐 동서남북도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지역의 수건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대단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토론회에 임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했느냐?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면 되는데 네, 그런 콘텐츠가 약하다 보니까 김영남 후보님 그렇게 그런 부분들만 부각됐군요. 네네, 어 조국 후보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네. TV조선이 아무튼 일으키는 이제 보도였는데 그게 어쨌든 네거티브로 어쨌든 영향은 좀 끼쳐서 여러 가지 좀 관심을 좀 받기는 했단 말이죠. 네, 네. 저희가 그런데 이런저런 취재를 해 보니까 네. 차명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죠. 불법 무슨 사채업도 아니었고 실질적인 내용도.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사실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고발 뉴스에서 논평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거기 출신인 김경률 회계사조차도 네. 방송에 나와서 이게 지분 구조를 봤을 때는 차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명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까지 논평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제 이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 예. 남동생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회사가 있고 그 네. 회사에 딸려 있는 업체였는데 네네. 그거를 뭐 몇 년 동안 하다가 법률적인 분쟁도 생기고 또뭐 그러다 보니까 경영 상태도 어려워질 처지에 놓여서 네. 저보고 이걸 좀 떠안아 달라고 해서 제가 2020년 뭐 그 무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2020년 이후에 그걸 떠안아서 뭐 소송도 몇 년 동안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분쟁도 끝났습니다. 이제 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까지 나서 끝나고 네. 나서 휴면 법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새로운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한 2, 3년 된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제가 네. 직접적으로 뭐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휴면 법인 상태로 있었고 그러다 이제 원래는 청산과 해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네네. 청산과 해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음.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폐업을 한 것인데요. 그 이제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뭐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억측에 무슨 자꾸 이상한 살을 붙여서 네. 어, 무슨 그리고 결론은 똑같았어요 항상 네. 사퇴하라 음. 이거였는데 네. 아니 타당에서 다른 예. 당의 후보를 갖고 이렇게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퇴 요구를 하는 선거전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예. 그 내용도 그 정확하게는 무슨 뭐 사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은행들이 대체로 좀 이렇게 그 해야 되는 그 NPL 관련 네네. 어떤 그런 투자 그런 부실 자산 관리 문제. 네. 주로 그런 것들 상대로 하고 좀 후순위 네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해서 서민들을 상대로 하거나 그런 업체도 아니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제 동생이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무슨 네. 이렇게 소액 그 신용대출을 한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네. 그리고 사실은, 문제는 그런 그 대출 행위도 2, 예. 3년 동안 아예 없었습니다. 예, 최근 2, 예. 3년 동안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선거 뭐 당선 뭐 이제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뭐 조국혁신당의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뭐 어떤 좀 바라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이고, 너무 기대도 안 심하게 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 예. 거를 명백히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도 제가 예. 사과하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번 네. 선거전에도 제가 이제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예. 바로, 아니, 그거 이미 다 계획 발표된 거를 왜 새로운 것처럼 울고 먹냐라는 식으로 조국 후보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평택 서부경찰서라는 것은 순서가 제가 처음으로 꺼낸 아이디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전에 발표됐던 평택 북부경찰서하고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거 인정 뭐,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마지막 토론인가 뭐 거기서 살짝 뭐 헷갈렸다는 취지로 인정은 하던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평택시장 후보는 평택호 관광단지에 반대하는데 네. 같은 당의 국회의원 후보인 저는 왜 평택호 관광단지를 공약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거든요. 네. 민주당의 평택시장 후보도 역시 평택호 관광단지 음. 개발을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명백히 드러나도 글쎄 사과하는 모습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민주당 뭐 안팎을 떠나서 이번 평택을 선거 과정을 좀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면에서 뭐 죄송스럽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영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끝까지 네거티브를 좀 지향하면서 네, 네, 인내하시는 모습도 많은 국민들이 또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뭐 팩트 체크 논쟁은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을 수준이 된 네, 것 같고요. 네, 네, 지난 주말에 좀 있었던 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택을 이제 그 출마 그 캠프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지도부들이 총 출동해서 의원님을 이제 좀 네 여러 가지 좀 지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좀 그 조국당에 대해서 뭐 네 가짜 민주당 뭐 조승래 사무총장이 네, 뭐 예 굉장히 평소보다 좀 세게 말씀하셔서 언론들이 좀 주목을 좀 했는데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렇게 김용남 후보님 뭐 이렇게 네 강력하게 또 이렇게 선거운동 같이 함께하게 된 걸까요? 그날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그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사실은 네 네. 민주당에서 저를 평택을에 공천을 했고, 네. 더군다나 정청래 당대표가 제 후원회장도 맡아주셨고, 그런데 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상한 점은 네. 분명히 조국 후보는 기호 3번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당명도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명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자꾸 민주당 후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본인이 민주당 후보다. 예.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면 네. 조국 혁신당을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예. 입당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래서 경선을 민주당에서 했어야죠. 뭐 그죠. 예. 경선을 치르던 전략 공천을 받던 그래야 민주당 후보지. 네. 조국 혁신당의 기호 3번을 달고 나와서 자기가 민주당 후보라고 우기는 경우는 제가 음.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거판에서 처음 나온 광경이 아닌가 싶어요. 네. 참 이해하기 단일화 어렵습니다. 네. 단일화를 본인이 이제 주도하겠다. 당선되면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조국 대표는. 그것도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아니, 조국당이 의석이 12개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150석이 훨씬 넘고 예. 어떻게 10분의 1도 안 되는 당이 주도를 합니까? 그거는 마치
예를 들자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름도 참 익숙하지 않은 어디 코스닥 등록 업체가 네, 내가 삼성전자와의 합병을 우리 회사가 주도하겠다. 뭐 이런 꼴 아닌가요?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뭐 자신의 이제 정책 실력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뭐 일종의 선거 운동은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 평가하지 않을까. 근데 네, 과장도 어느 정도 네, 정도껏 해야죠. 그렇게 음, 과장이 너무 심하면 본인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 약간 뭐랄까요? 좀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좀 뭐 한간에서는 뭐 너무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 정치인 아니냐, 나르시시스트 뭐 이렇게도 비교되더라고요. 네. 네. 그 유권자들이 하여튼 뭐 다 볼 텐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김영남 후보님께서 이제 기자들 질문 과정에서 뭐 이번에 뭐 부정선거 감시단을 꾸릴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선거운동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아, 예, 예. 네. 아니,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 참 억울하셨겠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 왜 뜬금없이 무슨 부정선거 감시단을 네. 출범시킨다는 얘기를 사실은 저는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이 예. 아니 무슨 황교안 후보하고 맥을 같이 하는 듯한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예. 일단 부정선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부정한 선거 운동을 본인 스스로 좀 그만둬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사퇴 요구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조국 후보에게? 아니요, 저는 뭐 조국 후보에 대해서 네. 사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선거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사실은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되 네. 철저하게 그 후보가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자질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네.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지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열심히 한다고 주권자들이 그거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그런 예. 의미에서 선거운동이 매우 잘못됐고 부정한 선거운동으로 일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평택의 민주당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좀 지적들을 좀 현장에서 하고 계실까요? 그럼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음. 그 조국 후보 측의 네거티브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음.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네. 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참 많지만 그래도 이 질문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 네. 오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또 이재명 현 대통령님, 당시 민주당 대표님과 어떤 말씀과 교감을 좀 나누셨는지 뭐 어쨌든 국민들이 뭐 네 그런 부분들 이미 알고는 있지만 뭐 이번 또 선거 과정에서 그래도 또 조국혁신당이 이런 부분 또 공방을 좀 일으켰기 때문에 뭐 쪼끔 이렇게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만 네 좀 말씀 좀 쪼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작년 대선 전에 입당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입당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예.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는 분명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른바 어떤 정파적 색깔을 강하게 띠는 정당이라기보다는 네. 중도 내지는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정당이다. 그래서 네. 대선 전에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다. 뭐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보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셨죠. 예. 그쵸. 네. 예. 그래야 이제 그래서 다른 이제 진보 정당들도 클 수가 있고 네네. 네 또 내란 세력은 내란 세력 따위로 심판하고 그런 어, 취지로 얘기하신 적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특히 중도 실용주의를 추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제가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임명직에는 여러 중도 출신, 보수 출신 분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만 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처음으로 나선 모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주의 그게 그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제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민주당 입당이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뭐 제 능력건 힘이 닿는 한 저로 인해서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민주당의 기반이 더 중도 내지는 보수로 확장되는데 제가 네.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이제 들어오시기까지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님께서 직접 영입 제안을 하셨던 건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예,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여쭤봐야 될 정도로 너무 공방이 흑색성전이 좀 심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말도 한 100번쯤 하면 네. 갸우뚱하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평택 우리 마지막으로 뭐 어쨌든 지금 이 순간도 투표가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이 진행 중이고 투표일 하루 남았는데 평택에 계신 뭐 주민들께 우리 민주당원들께 좀 한 말씀 하셔도 되고요. 지지층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평택을 선거는 사실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또 한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은 뭐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택시장 내지는 경기도지사 그리고 가끔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힘을 빌려와야 평택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임기를 4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거의 뭐 선출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원영 평택시장, 모두 민주당 출신들과 힘을 합쳐서 이곳의 난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 역시 민주당의 기호 1번 김용남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저를 위한 투표를 하지 마시고 평택을 주민 개개인 본인들의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투표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